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어, 출근 시간대인 07시에 이제 예약을 사실 걸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07시에 보실 수 있도록 해놔요. 그래서 뭐 못 찍는 경우는 그 전날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2, 3일 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에 이렇게 저도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있으면은 영상을 못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약속을 해놓고 출퇴근 시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뭐 한두 달 해가지고 확 이렇게 몰아쳐갖고 따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응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한두 달 전에 이제 진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볍게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고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본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은 이제 정규반 해갖고 이제 편하게 이제 저와 지금도 이제 정규반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과목별로 이제 레벨 2 해갖고 이제 좀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레벨 2로 오셔야지 문제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반복돼서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설명이.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20문제를 3번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벨 3가 되면은 이제 3개 과목을 이제 한 번에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몇 개월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도 전기 입문자로서 전기 엔지니어로서 이제 다가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5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짧게 51번, 41번서부터 51번까지 복습을 하고 52번서부터 문제 해설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 진도도 사실은 좀 계획보다 늦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17년 4회차를 마무리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출퇴근 시간에 이제 짧게 보셨다면 뭐 퇴근하면서 보셔도 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41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연속 접지. 42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금속간 배선이나 합성수지간 배선, 금속재 가요전선 간 배선 다 맞다고 했죠. 합성수지간 배선이 아니 금속 덕트 배선이 아니라고 했죠. 43번 조명 공항에 사용되는 칸델라는 무엇인가? 답은 광도 1번입니다. 얘는 조도는 럭스, 광속은 루멘, 휘도는 스틸브 얘기했죠. 가요전선과가 금속관, 상호접속이다. 콤비네이션 커플링. 만약에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이다. 그러면 스플릿 커플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전류 차단과 개폐기 두 가지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답은 4번 차단기. 46번 다음 EQ 기호가 뜻하는 것은 EQ가 뭐죠? 얼스쿼크 해가지고 지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지진 감지기입니다. 47번 저 목내 배선에서 합성수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과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3m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겁니다. 48번 박스 내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박스 내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가는 전선 쥐꼬리 접속입니다. 쥐꼬리 접속 후 저런 테이프로 뭐 마감해도 좋지만 정석은 와이어 커넥터로 감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저런 테이프로 감아주면 완전히 방수까지 떼면서 좋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나와서 틀리면 안 돼요. 49번 가는 단자에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답은 1번이죠. 와이어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입니다. 50번 가공 전솔로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발판모 등을 지표면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에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1.8m 미만이죠. 그러니까 1.8m 이상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51번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입니다. 300V 이하. 52번 이제 52번서부터 이제 해설이 나가야 되죠. 이번 시간 이제 52번서부터 60번까지 설명을 하고 17년 4회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설계하중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전주의 길이가 7m. 7m니까는 지금 15m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6분의 1을 해줘야 되겠네요. 지지물을 건조하는 거, 세우는 경우 땅에 묻는 깊이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제가 이거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현재는 여기 거는 안 나오고 여기 그 외에 6.8초가 9.8 이하 9.8초가 14.72 이하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진 않고 지금 6.8K 이하인 여기 주어졌죠. 이하에서는 15m 이하의 경우 15초가 16 이하, 16초가 2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m 이하는 그냥 6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전주 길이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되지만 15m 초가 16m 이하는 2.5m가 땅에 묻히는 거고요. 답이 2.5m밖에 2.5m가 땅에 묻히는 거고 16m 초가 20m 이하는 2.8m가 땅에 묻히는 거예요. 답이 그냥 2.5, 2.8이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1번으로 이제 문제를 내야지 계산을 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 전주의 길이를 가지고서 15m 이하에서 뭐 6m, 7m, 8m, 9m 뭐 다양하게 지금 미터수를 이제 변형해 가면서 이 보기에 있는 답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꼭 풀어 놓으시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 나누기 6을 하면은 1.166이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1.2m. 그래서 여기 1.2m로 답을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3번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 전멸할 수 있는 배선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사실 여기에 뭐 박스가 넣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출제 문제들이나 이런 백업 자료들을 가지고서 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씩 틀어놔요. 하지만 불변이죠. 여기 양쪽은 스위치가 있는 거고 여기 전원축이라는 거예요. 양쪽 스위치 전원, 양쪽 스위치 전원, 양쪽 스위치 전원. 요건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 쪽은 세 가닥, 그 다음에 전원 쪽은 두 가닥. 전원이 세 가닥 가면 안 되죠. 그죠? 전원에 우리 단상이 두 가닥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전원층은 무조건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아닌 거, 이런 거. 이건 벌써 4번은 벌써 삭제, 이제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인 건데, 여기서 A 스위치, B 스위치가 여기 A 스위치, B 스위치로 가정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이게 전구거든요. 여기 가운데 원형이. 전구 사이에 세 가닥, 세 가닥이잖아요. 전원 두 가닥. 그죠? 세 가닥, 세 가닥, 두 가닥. 전구 사이로 세 가닥, 세 가닥, 두 가닥. 답은 2번이네요. 이게 박스가 쳐가지고 방에 있는 걸 가정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전원축은 두 가닥, 양쪽 스위치는 세 가닥. 요렇게만 외워 놓으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4번 금속 전선관에서 사용되는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을. 박강은 얇은 거, 후광은 두꺼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광은
짝수, 박강은 홀수. 그래서 여기 다 짝수예요, 짝수. 근데 여기서 짝수인데 얘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얘가 이제 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한번 볼까요? 후강에 16 있고요. 그 다음에 28 있고요. 36 있고요. 50이 없네요. 그죠?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짝수가 그죠? 홀수로 이제 판단을 하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짝수로 계산하면은 나오긴 하죠. 25가요. 그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하지만은 치수는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50까지는 좀 외워놓으시라고 했죠. 얘도 50까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쉽게 뭐 홀수냐 짝수냐라고 봤을 적에 쉽게 여기 있는 거 19 하나 갖다 놓으면은 걔가 답인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갖다 놓는 경우 여러분들께서 외워가지고 짝수를 변형을 해 보시든 아니면은 수치를 외우시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강은 내측 안쪽 지름이 치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강전선이 얇기 때문에 바깥 지름 외측이 이제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문제가 수없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외워 놓으시고 그 후강은 안쪽 지름의 짝수, 그다음에 박강은 바깥 지름의 홀수 이렇게 외워 놓으시고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55번 코드 상호간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에 접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로 알맞은 것이 답은 여기 4번이네. 4번. 1번이요. 코드 접속기. 와이어 커넥터 아니고 T형 접속기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코드 상호간 및 캡타이어 케이블 코드 상호간은 코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벌써 줬어요. 답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상호간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 나왔다 그러면 코드 접속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는 좀 알아보고 갈게요. 전선의 여기는 좀 이게 내용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이해해 놓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은 수없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 놓으세요. 전선의 접속 시 주의사항. 그래서 1번 전선 접속부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고요. 전선의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라. 그래서 80% 이상 유지를 하라는 거고요. 이제 전선을 접속하게 되면 반폭 시 겹쳐 2회 이상 감아야 되고요. 서로 다른 도체 접속은 전용 접속기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라는 거죠. 뭐 그게 뭐 S형 접속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속 부분은 접속관, 슬리브, 와이어 커넥터 등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해라. 납땜을 했어도 우리가 절연 테이프로 감아야 돼요. 그리고 6번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상호 간에 접속하는 경우 코드 접속기 또는 접속한 기타 기구를 사용하여 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케이블 간에는 스프라이싱 킷 해가지고 접속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 키트가 상당히 비싸요. 초고압적으로 갈수록 가격도 비싸고 서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 일반 전기공사 업체에서 못합니다. 뭐 서티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지만 보통은 케이블 납품 업체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접속 기술자를 보내서 깨끗한 크린룸식으로 우리가 막 이제 비늘 쳐놓고 이제 접속하는 쪽에 작업을 합니다. 그쪽에 뭐 이제 순분이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어떤 부유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트리 현상이 일어나서 케이블 우리가 인슐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크랙이 가게 돼요. 장시간 쓰게 되면. 그리고 그 사이로 절연이 파괴돼서 부문 방전이 이제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알루미늄, 동 등은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는 접속하는 경우 접속 부분에 전식이 생기지 않도록 그쵸. 요것도 이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배관이나 이제 가스 쪽에 가스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중 도체에 대해서 이제 전식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머터리얼이 다르게 되면 전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다르다는 거는 높은 데서 나름대로 전이가 흐르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식이 동전이보다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능한 한 요럴 때는 그 전식이 생기지 않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식 방지 대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희생양급법, 뭐 강제배류법,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문제 혹시나 나오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기사나 뭐 기능장애나 기술사나 뭐 이제 그런 쪽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가스 쪽에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번.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절연전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 규격에 맞는 접속기를 사용해요. 당연하죠. 규격에 안 맞는 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접속기에도 이제 규격이 있고 전격이 있어요. 근데 그 전격이 있는 거를 케이블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뭐 100스퀘어짜리야. 뭐 저기 120스퀘어짜리예요. 근데 접속기는 120스퀘어가 아니고 뭐 한 뭐 70이나 60이나 뭐 작은 거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퀘어라는 건 전류에 영향이 있는데 짧은 우리가 접속 킷을 사용하게 되면 도체가 작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의 열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절연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의 위험성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부하 이제 그 열에 대한 거를 우리 전기인들은 조심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접속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전기 사고의 대부분은요, 접속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말단에도 케이블 말단도 우리가 뭐 변압기의 그러니까 변압기의 케이블 엔드 쪽으로 들어갈 적에나 가공해서 케이블로 들어가는 케이블 헤드 쪽, 케이블 엔드나 케이블 헤드 쪽에서 항상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중간에 접속기 쪽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화재 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라이시 킷, 근데 접속 킷을 쓴 데는 우리가 그 소화 약재들을 거기에 이제 달아놓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이제 달아놓지 않았는데 전력구나 이런 데서 전기 화재가 나면은 밀폐된 공간이고 공기 유입이 항상 공기 유입이 일어나서 이제 배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의 확산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약제가 통이 이제 요즘 저도 이제 그 예전에 345 케이블 2500스퀘어짜리 이제 설치할 적에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규격이 바뀌어 갖고 한전에서도 규격이 바뀌어서 이제 그 소화약제 통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 액체 소화약 에어로졸로 되어 있는 액체 소화약제인데요. 이름은 제가 이제 기억은 좀 안 나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나중에 실물을 말하다 해서 전력구 사진을 한번 설명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9번 마지막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은 50mm 스퀘어 이상 또는 알루미늄은 70mm 스퀘어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케이블이 병렬로 있게 되면은 우리가 뭐 표피나 이제 스킨 이펙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접 효과, 표피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어조향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또 유도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이차가 생기면 서큘레이션, 이제 도체가 다르거나 길이가 다르게 되면은 RAC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류 값이 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페어로가 구성되면 서큘레이션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도 문제지만은 서큘레이션 커런트도 문제고 뭐 이게 다양한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이게 같은 도체, 같은 굵기, 같은 재료를 똑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도체가 다르면 안 되지만 굵기가 다르면 안 되지만 뭐
저런 재료가 일부 뭐 조금 차이 난다. 근데 저 같은 성격에서는 무조건 똑같이 맞추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눈 감아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000m인데 예를 들어서 1000m가 병렬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1000m인데 거기서 1001m 1000m나 1001m나 차이가 뭐 오랜 시간 연속 운전하게 되면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눈 감아줄까요? 눈 감아주지 말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기술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제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5번 문제는 답은 1번이고 이제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길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56번 일반적으로 학교 간 건물이나 은행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요거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입니다. 4번. 학교, 은행, 사무실 나왔다 그러면은 70%, 그 다음에 호텔, 여관, 주택, 기숙사, 병원 창고 나타나면 50%예요. 그 학교 하나만 외우시면 되진 거죠. 그래서 간선의 수용률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딱 국한이 된다면은 네,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학교, 은행은 70, 그 외에는 50으로 외우셔도 돼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죠? 지금까지는 요렇게만 나왔었어요. 혹시나 또 제가 18년, 19년 하면서 이제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제가 좀 변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두 개만 나왔기 때문에 70으로만 외우시고 그 외에는 50으로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외울 걸 제가 자꾸 줄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3 가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컷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무식하게 다 공부하시고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57번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덕트 상호 간에 경고하고 또는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받고요. 덕트 지점간 거리는 그쵸 3m죠. 그 다음에 덕트 끝부분은 닫아놔야죠. 열어놓으면 안 되죠. 먼지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 3번. 그 다음에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암기하세요. 관 지정간 거리 3m, 수직은 6m, 버스 덕트도 동일합니다. 덕트 내부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전광 표시 장치, 제어회로 등 배선만을 넣는 경우 50%, 폭 40mm 이상, 두께는 1.2mm 이상, 전선의 경우 절연 전선 사용, OW 전선 제외. 이것도 참 수없이 나왔죠. 5번 덕트 끝부분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먼지나 이런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나 이런 것들. 6번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7번 덕트 안에는 접촉점이 없도록 할 것. 8번 덕트는 접촉 공사를 할 것.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라이팅 덕트 지점간 거리는 2m, 금속재 가해전선간 지점간 거리는 1.0m, 합성 수지간 지점간 거리는 1.5m, 금속관 공사 지점간 거리는 2.0m. 그 답은 3번이에요. 막아놔야 되는데 열어놓은 거예요. 58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경우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거 ZCT예요. 그러니까 커런트 트랜스포머 계기형 변류기 ZCT 제로 페이스 시퀀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영상 변류기 그 다음에 MOF 메터링 아웃피 그래갖고 계기형 변성기 우리 전력량을 측정할 적에 쓰는 거죠.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계기형 변압기.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릴레이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 CT와 PT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MO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알면은 우리가 전력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락 나왔다 그러면 제로 페이스 시퀀스라는 거를 알고 아 Z가 나오면은 영상이구나 지락이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영상은 단선도 이해 제가 별도 영상 상하로 그 1, 2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15년도서부터 요 수변전 설비 관련된 게 나오면은 그것도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드렸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전기 설비라는 과목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문계를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게 전기 설비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기 설비에는 전기 이제 조명공학,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그 다음에 막 잡다한 것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책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92년도인가 뭐 3년도인가 이제 입학해가지고 이제 배웠던 책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일부 이제 책들은 버렸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산업전자, 뭐 전기운영, 뭐 전기설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기전자 이제 통신제도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59번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거 이건 뭐 여러 번 했었잖아요. 로크너트죠, 로크너트.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유니언 커플링 뭐 여기 얘기 안 한 게 없어요. C형 엘보 이것도 뭐 엘보로 해갖고 이해하시면 되고 부싱도 뭐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 여기서 하나 중복되는 게 있어서 요건 좀 뺄게요. 요거 빼고 시간이 이제 길어져 갖고 그러거든요. 한번 읽고 갈까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 읽고 갔는데 그죠? 한번 읽고 갈게요. 유니언 커플링 금속 간 상호 접속 용으로 관이 조정되어 있을 때 또는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사용한다. 부싱은 금속 관 부속품의 일종으로 관 끝에 두어 전선의 인이 미칠 전선의 절연물 피복성 상방지가 목적인 거고 C형 엘보는 노출 배관공사 관의 직각으로 굽는데 엘보가 나오면 90도 꺾는 거를 여러분들께 우리 그 팔꿈치 엘보 왔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엘보라는 거 90도를 의미하는 거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커플링 그래서 금속관 상호 접속 또는 관과 노멀 벨트와의 접속에 사용되고 내면에 나사가 나 있으면 관의 양측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한다. 그래서 얘랑 색깔을 좀 해놓을게요. 얘랑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좀 한번 유심히 좀 봐보세요. 이게 언젠간 얘랑 엮어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새들 노출 배관의 금속관을 조영제에 고정시킬 때 조영제는 우리가 그냥 벽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관을 고정시킬 수 있는 면을 모든 게 다 조영제예요. 그거는요.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공사에도 사용된다. 노멀밴드 배관의 직각, 굴곡에 사용하여 양단에 나사가 나 있는 관과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한다. 링 리두셔는 금속을 아웃렛 박스의 노크아웃에 치부할 때 노크아웃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큰 구멍을 좀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 리두셔를 사용한다. 로크너트로 재면 된다. 링 리두셔를 대고 로크너트로 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별도 영상에 금속관 공사하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풀박스 설명하면서 뭐 로크너트, 커플링, 엘보, 그 다음에 부싱 이런 것들을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왜냐하면 지금 15년서부터 쭉 저와 같이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아주 쉬운 거네요. 60번 옥내 배선공사에서 절연전선이 피복을 벗긴다. 스트립 전선이잖아요. 전선 그죠? 절연전선이 피복이니까 와이어 스트리퍼.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7년 4회차 1회차서부터 4회차까지 우리가 힘들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8년 1회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번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